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SM-3 미사일 도입 사업을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해야 했던 이야기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지금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짚고 넘어가야 해서 이제라도 이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원래는 정부 안에 없던 예산을 몇 가지 살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재부가 삭감한 K9A2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SM-3 도입을 위한 시작 예산으로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SM-3 도입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 정권에서는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6해공 3군이 돌아가면서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군 출신 장관이 있을 때 SM-3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장관이 공군 출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SM-3의 도입 사업이 중단되고 해군은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육군 출신 장관이 취임하면서 해군과 공군의 주장 중에 누가 옳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무기 도입 절차 중에 전력 소요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에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국방연구원은 SM-3는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SM-3 도입은 중단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회는 이런 공론화 과정도 그리고 검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SM-3 도입 사업을 추진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덕에 K9A2 개발 예산도 국회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찬성과 반대가 갈리지 않는 경우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분명 SM-3 도입은 찬성과 반대가 확연히 갈립니다. 이런 찬반이 갈리는 문제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 건지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럼 국방연구원은 무슨 근거로 SM-3 도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일까요? 국방연구원에서 SM-3 도입을 중단시킨 근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대왕급 배치2인 정조대왕급에는 SM-3를 운용하기 위한 BM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대왕급은 SM-3를 도입만 하면 바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우리가 SM-3 미사일을 도입하고 전력화해서 SM-3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망을 구축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조대왕급 3척은 2028년까지 순서대로 전력화되겠지만 상시 한 척의 함선이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5척의 함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개량까지 끝나야 하고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개량은 2026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BMD 개량까지 끝나서 SM-3를 탑재한 함선이 5척 이상이 되는 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군이 개발하는 LSAM은 2026년에 그리고 LSAM 블록2는 2029년에 개발 완료이기 때문에 SM-3 도입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LSAM이 개발된다고 해도 바로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요. 바로 배치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LSAM 기본형은 우리 군은 4개 포대를 배치할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2개 포대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방어할 수 있고 나머지 2개 포대는 1개 포대가 정비 등을 위해서 정지했을 때를 위한 중복 배치입니다. 실제로 수도권만을 본다면 1개 포대가 수도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2개 포대면 중첩 배치로 1개 포대가 정지해도 나머지 1개 포대가 가동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는 2027년부터 이루어지지만 요격시험에 사용된 시험용 포대를 배치한다면 그보다 더 일찍 실질적인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이스라엘이 시험용 모델이었던 에로5원을 시험과 배치를 병행해서 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 군도 LSAM의 조기 전력화를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시험과 배치가 병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LSAM 블록2는 새로운 포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사일만을 새로 개발해서 배치하는 거라. 2029년에 개발 완료되면 시험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도 2029년에 바로 전력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연구원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SM-3는 지금부터 도입 사업을 한다고 해도 2030년대 중반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국회의 이번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SM-3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는 SM-3 모델은 블록 1B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건 물론 미국에서는 조만간 운용 자체도 중단됩니다. 이 모델의 발당 가격은 대략 5에서 6년 전에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30억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5에서 6년 전 가격이고 지금은 더 올라가겠죠.
더욱더 이미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기에 업체에서 얼마를 부를지는 모릅니다. 발당 대략 300억은 예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운용이 중단되면 우리는 이 미사일의 후속 군수 지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운용하는 장비라면 우리는 FMS. 그러니까 유상 군사원조에 따라서 미군과 같이 후속 군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후속 군수 지원 가격도 FMS에 따라서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에서 운용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업체로부터 상업 거래를 통해서 후속 군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업체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얼마가 되었던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개량입니다. 이 SM3 도입은 결론은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BMD 개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정조대왕급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6년부터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개량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미국이 SM3 운용을 위해서 시행하는 BMD 개량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개량 자체도 반대합니다. 저는 세종대왕급이 우리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개량되길 원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말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광개토 대왕급의 개량을 통해서 외국산 장비를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에 통합한 경험이 있고 우리 전투정보 시스템의 처리 속도나 용량이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베이스라인 7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전투정보 시스템에 이지스 시스템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로 30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한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자신들의 전투정보 시스템에 이지스 시스템을 올린 상태입니다. 노르웨이의 난센급부터 스페인의 F100급, 그리고 호주의 호바트급까지 전부 자신들의 전투정보 시스템에 이지스 시스템을 통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일본과 우리만이 이지스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MD에 참여하고 있고 CAC도 도입한 상태죠. 한마디로 일본은 네트워크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체를 미국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MD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CAC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네트워크도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가고 있죠. 더욱더 우리나라의 여타의 함선들은 이미 전부 링크-K를 사용 중이지만 유일하게 이지스함들만이 링크-16을 사용 중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건 훈련 문제도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진해에는 이지스함을 그대로 모사한 훈련 장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광개토 대왕급과 이순신급에 사용하던 영국제 전투정보 시스템을 훈련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급과 이순신급은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개량 중이고 그래서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훈련받으면 추가 교육 없이 우리 해군의 거의 모든 함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시스템을 훈련받은 장교나 부사관은 이지스함 말고는 배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개량을 미국의 BMD 5.0을 도입하는 게 아닌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세종대왕급 배치원에 통합하고 그리고 LSAM을 세종대왕급에 탑재하는 개량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BMD 5.0을 적용하는 개량을 세종대왕급 배치원에 한다는 건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국회의 일방적인 SM3 도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SM3를 전력화시키려면 세종대왕급 배치원의 개량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세종대왕급에 적합한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시간도 당연히 거기에 LSAM을 통합할 시간도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SM3의 도입을 10년 전에 했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SM3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SM3를 그것도 미국에서도 운용을 중단하려는 블록원비를 도입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이지스함이 한 척이라도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북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레이더들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20대가 넘는 해상감 시위성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지스함을 해상에 배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알 수 있고 북한에 이 정보가 넘어갈 겁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지스함이 해상에 없을 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5척 이상을 확보해서 상시 감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지금에 와서 SM3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SM3 도입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를 좀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